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2월 이 말은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새학기, 새학년을 앞두고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에 오늘 교육 현안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까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 당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늘봄학교와 관련된 추진은 교육청이 상당히 준비 부족으로 인한 상당히 많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지금 2월 말에 이 중요한 시간에 충실히 지원해야 될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늘봄 관련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주도 전체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관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초등 현장에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마 기간제 교원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간제 교원을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등기간제 교사 방안을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지금 돌봄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원 자격증을 그렇진 가진 않죠. 일단 점수상을 위해서는 초등은 초등 자격, 중등기간은 중등 자격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역사상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초등 교육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놓았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80년대 초반에 초등 교원의 정원이 모집이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등만이 아니라 초등의 자격도 좀 완화를 해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초등교원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이 되어서 초등교원이 상당히 부족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중등교원, 중초임용이라고 해서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을 초등에 임용하면서도 학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점을 받아서 초등교육을 이해하고 초등의 현장에 임용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초등교육을 그렇게 단기 속성 과정으로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이 이게 초등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을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초등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서 수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기간제 교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수업의 결손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최초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 교원만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수급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인력이 좀 대기한 분이 많으신 중등 쪽의 인력을 사선책으로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늘봄에 투입을 하면서 아니 그냥 초등이 투입되는 것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늘봄 말고. 이분들은 수업을 담당하실 거 아닙니까? 수업을 10시간에서 15시간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10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늘봄학기 기간제에 투입하는 기본 원칙에 보니까 학교 수업을 지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건에 따라서
최소화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할 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도라면 예, 문제 아까 없다. 우리 오승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담 시간을 빼서 발령이 됐냐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교에 대체 수업으로 네.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지금 오히려 현장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분들은 교과 전담 과목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결손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학교 현장에서 초등에서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 과목이 결정됩니까? 어떤 선생님들의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에 대한 어떤 기초 수요 조사 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교사의 희망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교육과정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무엇으로 교과 전담을 줄 것인가 이걸 맞습니다. 결정하죠. 오랜 시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전담 시간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을 짜죠. 맞습니다. 예,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21일부터 23일 교육과정 수립 주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늘봄학교 관련한 기간제 교사를 중등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하면서 아까 이제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분이 전공한 것이 학교의 전담 과목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공문도 좀 급하게 오고 2월 13일 뭐 공문 이렇게 급하게 오면서 시기도 앞당겨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의 어떤 준비 부족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야 좀 급한 부분이 좀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 아쉬움이 큽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다. 지금 국가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되죠. 제주도 초등교육과 관련된 어떤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가, 그 파급되는 영향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1일부터 23일까지 학교마다는 교육과정 워크숍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도 지금 기간제가 다 충원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등 자격을 가진 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립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관점이 상당히 실종되어 있다. 초등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아쉬움이 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교육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2024년 상반기 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55개교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55개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55개교의 늘봄학교를 1년 동안 운영할 기간제를 55명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모집된 인원 기간제 교사 중등 대 초등 자격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차에 뽑힌 인원은 네. 15명 뽑혔는데 초등 1분, 중등 14분 이렇게 네, 뽑혔습니다. 중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시고 진로환경 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이 학교의 초등의 수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육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진로환경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국 내에서 몇 번의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솔직히 그 업무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입장, 뭐 교육부에서가 그렇게 이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 교육과장이나 그 진로환경교육과장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논의도 없이 학교 현장에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10시간에서 15시간 수업을 교과 전담으로 갑니다. 네.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의원 의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현장에서 어떠한
혼란이 올 거라고 하는 것, 특히 기간제 교사의 교육 과목과 관련해서 중등이 초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는 기간제 교원 확보가 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중등까지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고희숙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교육청 초등교육은 상당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초등교육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그냥 추진하는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제주도 교육청의 이 정책 추진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국장님 현안 보고 이 문건을 받아들고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늘봄학교 추진하는 및 향후 계획 4쪽에 지금 4쪽에 현안 보고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4쪽이 지금 55개 학교의 그 명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3쪽에 지금 내용은 전부 다 교육부안입니다. 교육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부의 대리기구입니까? 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제주형 돌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교육부 안만 지금 현안보고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촉박함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정말 도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늘봄학교 추진은 국정과제와 더불어서 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왜 신청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죠. 하반기에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 도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 주요 사업 설명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2024년 조기 전면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지원 인력 충원 등등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24년 달라지는 제주교육 보면 제주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제주형이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에 이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보고 자료에도 제주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하셔서 그럼 지금까지 작성된 안을 받아봤습니다. 어디에도 제주형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학교는 지금 교육과정 수립을 해서 3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늘봄에 대해서 얘기했고 2024 제주교육에도 얘기됐고 예산에도 얘기됐으면은 지금 수립되어서 교육부의 지금 2월 5일 날 발표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되죠. 제주형에 대한 언급은 지금 어디 현안보고 자료에도 지금 계획에도 없는 이 도교육청의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학교는 얼마나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도교육청이 절실히 느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저희들이 오늘 의회 현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 들으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다시 한번 더 선진지를 견학하고 빨리 그 선진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시도에 맞게 돌봄이나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늘봄과 관련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도의 업무를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현장하고 소통하고 우리 제주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진짜 아이들에게 양질의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새롭게 더 보완하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지역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늘봄 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뭐 제안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1학기에 55개 학교, 예, 그렇습니다. 2학기에 모든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교 예, 예. 하게 돼 있는데 4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교육부의 늘봄 학교 관련해서 매주 1회씩 차관님 주재 예. 교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 그 다음에 공교육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늘봄 학교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1학기에 2학기에 이제 전면 1학년 시행을 하려면 1학기 때 그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볼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좀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수요를 조사해 달라.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아까 제가 그 현안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 학교를 좀 업그레이드 통합해서 아니, 잠깐만요, 업그레이드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요청한 학교만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그 늘봄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된 겁니까? 예, 시범 운영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늘봄 학교가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기존에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제가 이렇게 55개 학교를 분포를 이렇게 봤는데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 연계되는 센터들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3월 달에 토론회도 할 건데요.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왜 이렇게 됐을까? 55개 학교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 학부모들도 그리고 센터에서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기간제로 늘봄 담당을 지금 1차, 2차 했고 또 프로그램 강사 지금 또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원을 뽑고 있는 늘봄 담당 같은 경우에 지금 55개 학교 중에 예.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완료됐고 아직까지도 미달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1차 그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1차에 저희들이 55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가 예, 그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차 오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는 만약에 2차까지 순조롭게 그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예. 55개 학교 중에 48개 학교는 해소가 되겠다. 지금 그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2차 마감이 끝나고 나면 예. 다음 주에 3차 공고를 해서 이번 주에 공고해서 다음 주에 면접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차까지 해서 48개라고 하면 그래도 7개 학교가 지금 예,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게 네. 왜 이렇게 지원이 저조할까? 그 부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유보통합 업무가 처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 늘봄학교 업무가 예. 처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조바심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서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 초등교사는 1차에 한 분만 예.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그 부담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입니까? 2025년도부터입니다. 2025년도죠. 예, 예. 근데 1년 앞당겨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추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발표하니까 도교육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부도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한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지금 55개 초등학교에 네.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5개 학교밖에 확보가 안 됐죠. 예, 지난주까지 그렇게 됐고 예. 오늘 지금 2차 하면 48개 학교는 그러니까요. 해결되겠습니다. 1차에 일단은 예, 예. 1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2학기부터는 전면 다 전 학교로 이제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1차도 안 되는데 전반기에도 안 되는데. 예. 그 2학기의 인력은 당초 교육부는 반드시 늘봄 실무원으로 채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각 시도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부에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청 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장하고 더 소통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기간제 교사 55명은 1차 1학기 시범 운영하는 학교 여기를 1년 동안 주게 되고 그 다음 2학기 전면 시행에는 거기에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될 그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행정실무원 우리 지금 있는 행정실무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뽑아야 될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현장하고 더 좀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승식 의원입니다. 네, 수고들 많습니다. 늘봄학교 네, 초등교육과장 강정유입니다. 네,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방과후 학교도 통합되고 돌봄도 통합돼서 늘봄으로 하나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 늘봄학교를 만들면서 제가 꼼꼼히 그 계획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늘봄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출산율 문제,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좀